안녕하세요. 트윈 노드.js 프로그래밍 입문 12장 관리자 등록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맡게 된 한신대학교 에이드 연구실의 최현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정보를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과 이를 관리자만 편집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로그인 처리하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로그인 화면을 완성하고 로그인 처리 API를 한 단계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루트 경로로 요청을 보내면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도록 진행 예정이며 이를 위해 로그인 화면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에셋 디렉터리 내부의 프론트엔드 화면 코드인 home.html 파일을 VS 코드로 불러와 전체 코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우측 탐색기 창에선 views 폴더 내부에 home.ejs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들고 home.ejs 파일에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해당 코드에서 느낌표 메인 코드 직전까지 선택하여 삭제하고 미리 views 폴더 안에 만든 include 폴더에 넣어두었던 header.ejs 파일 코드를 include 합니다. 파일 내부의 헤더 코드는 예를 들어 사이트 제목이 있는 헤더 부분과 동적인 콘텐츠가 표시되는 메인 부분으로 구성된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복 부분만 별도로 저장한 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똑같이 footer.ejs 파일도 include 합니다. 여기서 이 footer 파일은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맨 아래쪽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연락처, 사이트맵 링크 등 본문과 상관없지만 노출해야 하는 정보로 구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루트 경로로 요청했을 때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루트 경로에 대한 get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get 요청은 서버의 특정 페이지를 요청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경로를 요청하면 get 요청을 처리하여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는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로그인 처리를 위한 로그인 라우트와 컨트롤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로그인 라우트는 로그인에 관련된 요청을 처리하는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뷰로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뜻하고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을 사용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 처리합니다. 컨트롤러 작성을 위해 컨트롤러 폴더에 로그인을 위한 새로운 컨트롤러인 로그인 컨트롤러 파일을 만들고 아래 코드와 같이 작성합니다. get 로그인 함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루트 경로에 대한 get 요청을 받으면 홈이라는 이름의 뷰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res.render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받은 뷰 이름을 바탕으로 HTML을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포트하여 get 로그인 함수를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이러한 컨트롤러에 있는 함수를 루트 경로에 라우팅하는 코드가 필요하여 로그인 라우트 파일을 생성하여 아래 코드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먼저 require 부분을 통해 get 로그인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루트 경로에 대한 get 요청이 들어오면 get 로그인 함수를 실행하는 라우팅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처럼 똑같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하여 내보냅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래 코드처럼 로그인을 위한 라우트 파일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서버가 실행 중인지 브라우저에 로컬호스트 3000을 입력하면 home.ejs 파일이 실행되면서 우측 그림과 같은 로그인 폼이 보입니다.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코드는 웹페이지의 메인 부분에 로그인 폼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그인 폼은 루트 경로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포스트 요청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포스트 요청을 보내야 하므로 폼 태그에 액션과 메소드 속성을 추가합니다. 두 속성은 폼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방식을 정의하는 중요한 속성으로 액션 속성은 폼 데이터를 처리할 서버의 URL을 지정합니다. 메서드 속성은 폼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HTTP 메서드를 지정합니다. 주로 get 또는 post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초록색 부분은 폼 데이터를 현재 도메인의 루트 경로로 포스트 메서드를 이용해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컨트롤러 파일을 열고 포스트 요청을 처리할 로그인 유저 함수를 작성합니다. 아래 코드에서 임시로 작성한 어드민, 비밀번호는 1234로 로그인을 성공했다고 표시하고 그 외의 값을 입력하면 로그인에 실패했다고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로그인 유저 함수를 루트 경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래 코드는 루트 경로에 대한 get, post 요청을 처리하는 라우트 설정을 하는 코드입니다. 라우트 파일을 열고 컨트롤러에 있는 로그인 유저 함수를 임포트하여 가져와 get 요청과 post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루트 경로에서 post 요청이 있을 때 로그인 유저 함수를 실행할 함수로 주장합니다. 반대로 get 요청이 있을 때는 get 요청에 맞는 함수를 지정합니다. 이제 웹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로컬호스트 3000으로 접속하고 우측 그림처럼 로그인 창에 어드민과 1234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로그인 액세스 메시지가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다른 값을 입력하면 로그인 페일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로그인 유저 함수의 코드를 보면 로그인 폼에 입력한 비밀번호 값이 req.body에 담겨 있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하면 그 값을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비밀번호를 서버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기 위한 비크립트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밀번호와 같은 드러나면 안 되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포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노드에서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때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해시 함수는 입력 값을 받아서 다른 값을 반환하는 함수이며 반환 값을 해시라고 합니다. 해시 함수는 일방향 함수이므로 원래 값으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시 함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입력 값이 같으면 항상 같은 해시 값을 반환하지만 조금만 변경해도 완전히 다른 값이 됩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123과 1234는 한 글자만 다르지만 완전 다른 값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에 따른 해시값이 반환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비밀번호를 넣은 것이 아니므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없고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입력된 비밀번호를 해시 함수에 넣어 생성된 해시값과 데이터베이스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에서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검진하기 위한 비크립트 모듈을 사용합니다. 기본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크립트 모듈 내부에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해시합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를 몇 번 반복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철저하게 암호화되지만 해시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로 10에서 12 값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코드처럼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compare 함수입니다.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입력 값은 항상 같은 해시를 반환한다는 해시 함수의 특성을 활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입력한 비밀번호를 해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시값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compare 함수는 비크립트에서 값을 두 개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는 아래 코드처럼 로그인 패스워드로 할당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비밀번호는 해시드 패스워드에 할당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값을 비교한 결과가 true면 값이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 처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자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는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는 콘택트라는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었습니다.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만 연락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락처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 사용자가 한 명이라면 등록 폼은 따로 만들지 않고 코드에서 직접 지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등록 사용자가 많아지면 등록 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록 폼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폼을 만든 것처럼 views 폴더에 register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지스터 파일을 불러와 복사하고 register.ejs 파일에 붙여놨습니다. 여기도 느낌표 메인까지 선택하고 삭제 후 헤더 코드와 푸터 코드를 인클루드하여 등록 폼을 만듭니다. 이제 브라우저 창에 레지스터 경로로 요청했을 때 등록 폼을 보여주도록 getRegister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로그인 컨트롤러 코드에 추가합니다. 이제 라우트 코드만 모아놓은 로그인 라우트 파일에 방금 만든 getRegister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경로와 get 요청 방식에 맞춰 getRegister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작성한 등록 폼이 나타나면 성공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등록 사용자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처리하려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가입하기를 클릭했을 때 넘겨받은 정보를 저장하는 모델을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스 폴더에 유저 모델이라는 새 파일을 만듭니다. 이제 우측 하단의 코드를 해당 파일에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보에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지정하는데 유저네임은 중복되면 안 되므로 유니크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들었으므로 관리자 계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확인 항목에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폼의 내용은 레지스터 경로로 관리자 정보를 추가하도록 포스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래 코드처럼 폼 태그에 해당 내용의 코드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인증 처리를 위한 비크립트 모듈을 설치하고 로그인 컨트롤러 파일을 열고 포스트 요청을 처리할 레지스터 유저 함수를 작성합니다. 등록 폼에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으로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해야 하므로 두 개가 일치했을 때와 안 왔을 때를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if, else문을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if문은 우측 코드처럼 추가됩니다. 먼저 비밀번호 두 개가 일치한다면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사용해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유저 모델을 임포트하고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비크립트 모듈을 사용해야 하므로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니 라우트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우트 폴더에 로그인 라우트.js 코드를 열어 레지스터 유저 함수를 임포트하고 레지스터 경로에 포스트 라우트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서버를 실행하고 우측 그림처럼 브라우저로 접속한 뒤 관리자로 사용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등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성공 메시지와 함께 유저네임과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출력됩니다. 관리자 계정만 추가하고 사용자 계정은 더 이상 추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라우트 코드 중에서 레지스터 경로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합니다. 컨트롤러 함수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나중에 필요할 경우 라우트 코드만 다시 추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모든 내용으로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